오늘 사연은 윤영옥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단순한 애정 표현 같지만 사실은 며느리를 통제하려는 마음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시어머니 입장에선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한다고 하지만 그 기대와 욕심이 때론 부담과 갈등을 불러오죠. 시어머니도 누군가의 며느리였고 자신도 상처받고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는데 그게 그대로 이어지는 악순환인 거예요. 이 이야기는 그런 복잡한 감정과 세대 차이를 솔직하게 들여다보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작은 희망을 보여줍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영자는 빈 거실 소파에 앉아 멈춰 있었습니다. TV는 켜져 있었지만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소리만 흘러나왔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오후 3시. 점심을 먹고 설거지를 끝낸 뒤 이렇게 또 하루가 흘러갑니다. 옆집에서는 아이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따뜻했지만 영자에게는 잘 닿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진우야, 이번 주말에 엄마가 갈까? 애들 얼굴도 보고 싶고. 문자를 보내고 답장을 기다렸습니다. 읽음 표시는 떴지만 답은 한참 뒤에 왔습니다. 네, 어머니. 오세요. 며느리 서연이었습니다. 영자는 화면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언제나 이렇게 정중하고 언제나 이렇게 거리가 있는 답장. 환영받는 기분은 들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올해로 66입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3년째 혼자 사는 60평대 아파트는 너무 넓고 조용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고 TV를 보고 동네를 산책하고 저녁을 먹고 잠듭니다. 가끔 동네 친구들을 만나지만 그들도 각자의 가족이 있습니다. 손주 자랑을 하고 자식 이야기를 하고 영자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듣습니다. 그러다 집에 돌아오면 다시 이 고요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엄마, 오늘은 좀 바빠서요. 다음에 뵐게요. 며느리 서연이 전화로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영자는 그래, 그럼 다음에라고 대답하지만 속으로는 서운합니다. 바쁘다는 건 압니다. 맞벌이에 애둘 키우면 힘든 거 압니다. 하지만 왜 자꾸만 자신이 짐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진우는 좋은 아들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전화하고 용돈도 꼬박꼬박 보내줬습니다. 하지만 아들도 이제는 남편이고 아빠였습니다. 영자의 아들이기 전에 서연의 남편이고 아이들의 아버지였습니다. 그 순서가 바뀐 게 언제부터였을까? 어느 순간부터 영자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명절은 친정 먼저 갔다가 뵐게요. 어머니, 아이들 학원 때문에 이번 주말은 힘들 것 같아요. 어머니, 오늘 회식이 있어서요. 이유는 늘 타당했습니다. 영자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해한다는 것과 외롭지 않다는 건 다른 문제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자는 진우에게 전화했습니다. 진우야, 엄마가 요즘 너무 심심해서 그래. 너희 근처로 이사 가면 어떨까?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요? 갑자기는 아니고 요즘 계속 생각해봤어. 너희 근처에 실버타운도 있고 아파트도 많잖아. 거기 가면 애들도 자주 보고 좋을 것 같아서.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진우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영자는 알았습니다. 저 뒤에 며느리가 있다는 걸, 며느리가 싫어할 거라는 걸. 그래, 알았어. 천천히 생각해봐. 영자는 전화를 끊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영자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있을 때는 이렇게 외롭지 않았는데.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달랐습니다. 둘이서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 보러 함께 가고 집에서 둘이 밥 먹고 TV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혼자입니다. 넓은 집에서 혼자 밥 먹고 혼자 TV 보고 혼자 잠듭니다. 다음 날 아침 영자는 동네 부동산에 들렀습니다. 아드님 집 근처로 알아보신다고요? 좋으시겠어요. 부동산 직원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매물 사진을 받았습니다. 아들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작은 투룸 아파트. 가격도 괜찮았습니다. 여기면 괜찮겠다.
영자는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살면 손주들도 자주 보고 진우도 자주 보고 외롭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 서연도 나쁜 사람은 아니니까 이해해주겠죠. 아이들 봐주면 좋아하지 않을까요? 영자는 부동산을 나서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진우야, 엄마가 집 좀 알아봤어. 사진 보내줄게. 문자를 보내고 영자는 처음으로 오랜만에 설렘을 느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닐 것 같다는 기대감. 가족과 가까이 살 수 있다는 희망. 하지만 영자는 몰랐습니다. 그 거리가 누군가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자신의 외로움이 다른 누군가의 숨통을 조일 수 있다는 것을. 선은 처음부터 있었지만 영자는 그 선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녁 무렵 진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사진 봤어요. 근데 이거 좀 급하게 진행하시는 거 아니에요? 급한 게 아니라 엄마가 이제 나이도 있고 혼자 사는 게 외로워서 그래. 그건 알죠. 근데 서연이랑도 얘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서요. 영자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서연이가 싫어해? 아니, 그게 아니라. 진우는 말을 흐렸습니다. 영자는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반대한다는 걸, 자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 천천히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고 영자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부담스러운 존재인가? 영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난 이제 너희밖에 없는데. 영자는 부동산 계약서를 앞에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 집 정말 괜찮아요. 아드님 집이랑 가깝고 주변에 병원도 많고요. 빨리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펜을 내밀었습니다. 영자는 펜을 받아들었지만 선뜻 서명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전 진우와의 통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서연이랑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아서요. 그 말 속에 담긴 주저함이 영자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영자는 결국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중개인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영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집을 나서며 핸드폰을 켰습니다. 진우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엄마, 다음 주 일요일에 저희 집에서 밥 먹어요. 서연이가 준비한대요. 영자는 문자를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서연이가 준비한대요. 며느리가 준비한다는 말 속에는 며느리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가 숨어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자신은 며느리의 허락을 받아야 아들을 만날 수 있게 된 걸까요?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영자는 손주들이 좋아하는 과자와 과일을 한 보따리 들고 아들 집에 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서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서연은 웃었지만 그 웃음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영자는 그걸 느꼈지만 모르는 척했습니다. 애들 어디 있어? 방에서 놀고 있어요. 들어가 보세요. 영자는 가방을 내려놓고 손주들 방으로 갔습니다. 아이들이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영자는 행복했습니다. 손주들을 안고 머리를 쓰다듬고 함께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이런 시간이 더 자주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밥 드세요. 서연이 차려준 밥상은 깔끔했습니다. 영자는 숟가락을 들며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진우야, 엄마가 지난번에 말한 그 집 말이야. 다시 한번 생각해 봤는데 역시 너희 근처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진우는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서연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식탁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그건 좀 천천히 생각하시는 게. 천천히 생각할 게 뭐가 있어. 엄마 나이도 이제 많고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워. 너희 근처에 살면 애들도 자주 보고 너희도 편하잖아. 영자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진우는 서연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게 우리만 생각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서연이도 있고. 서연이는 뭐가 문제야? 애들 봐주면 좋아하지 않을까? 영자는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속이 답답했습니다. 서연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뭘 생각해? 시어머니가 가까이 사는 게 그렇게 싫어? 영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진우가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우리도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준비? 무슨 준비? 엄마는 너희 집에 들어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근처에 살겠다는 건데 그게 뭐가 문제야? 영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자식들이 자신을 이렇게 멀리 하려는지, 왜 가까이 산다는 것만으로도 부담스러워하는지. 어머니, 서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혼자가 아니라 외로우신 거예요. 근데 그 외로움을 저희한테만 다 안기시는 건 불공평해요. 식탁이 얼어붙었습니다. 영자는 서연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저도 힘들어요. 매주 오시고 매일 연락하시고 이제는 이사까지 오시겠다고 하시고. 저희도 숨 쉴 공간이 필요해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영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디서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하나? 너무했다 정말. 어머니, 진우가 영자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영자는 뿌리쳤습니다. 나는 외로워서 너희한테 온 게 죄야? 내가 그렇게 짐이야? 영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고 진우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서연이도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니고 됐어. 나 간다. 영자는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주들이 방에서 나와 영자를 바라봤습니다. 영자는 아이들을 보며 억지로 웃었습니다. 할머니 먼저 갈게. 다음에 또 보자. 영자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눈물을 참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초라했습니다. 66의 노인. 자식들에게조차 환영받지 못하는 노인. 영자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집에 돌아온 영자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빈 거실이 너무 넓었습니다. TV를 켰지만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누구에게 전화할까요? 친구들에게? 며느리한테 그런 말 들었다고 하소연할까요? 그러면 그들은 뭐라고 할까요? 요즘 며느리들은 다 그래. 그런 위로가 무슨 소용일까요? 영자는 남편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당신 나 혼자 두고 가서 이렇게 외롭게 만들었잖아. 어떻게 해? 애들도 날 원하지 않는데.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영자는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외로우신 거예요. 불공평해요. 숨 쉴 공간이 필요해요. 내가 그렇게 숨 막히게 했나? 영자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자신은 그저 외로워서 가족이 그리워서 다가간 것뿐인데 그게 잘못인가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찾는 게 죄인가요? 하지만 동시에 영자는 알았습니다. 서연의 얼굴에 담겨있던 피로함을, 진우가 자신과 아내 사이에서 흔들리던 모습을, 자신이 원했던 건 사랑과 관심이었지만 그게 누군가에게는 부담이 되었다는 것을. 영자는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무언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 영자는 눈을 감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하나?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영자는 그 사흘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문자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파에 앉아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햇빛이 들어오고 어두워지고 다시 밝아지는 것을 반복해서 지켜봤습니다. 진우에게서 전화가 여러 번 왔습니다. 문자도 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전화 좀 받아주세요. 영자는 화면만 보다가 끄곤 했습니다. 괜찮지 않았지만 괜찮다고 말할 자신도 없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영자는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핏기가 없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손주들에게 보여줄 수는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자는 씻고 옷을 갈아입고 머리를 빗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켰습니다. 진우의 문자가 20통 넘게 쌓여 있었습니다. 마지막 문자는 어젯밤에 온 것이었습니다. 엄마, 내일 제가 갈게요.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영자는 문자를 읽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걱정을 끼쳤구나. 그 생각이 들자 미안함이 밀려왔습니다. 진우야, 엄마 괜찮아. 오지 마.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이미 출발한 뒤였습니다. 1시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영자는 문을 열었습니다. 진우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아. 들어와. 진우는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을 둘러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설거지가 쌓여 있었고 빨래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영자가 사흘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 밥은 드셨어요? 먹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진우도 알았습니다. 엄마, 진우는 영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자는 그 손을 뿌리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엄마, 저 때문에 힘드셨죠? 미안해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아니에요. 제가 엄마 마음을 몰랐어요. 서연이한테만 신경 쓰고 엄마가 얼마나 외로우신지 생각 못했어요.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자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엄마도 미안해. 내가 너무 강요했나 봐. 서연이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엄마, 아니야. 서연이 말이 맞아. 엄마가 외로움을 너희한테만 떠넘긴 거야. 그게 부담이었을 거야. 영자는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자신의 외로움이 자식들에게 짐이 되었다는 것을. 진우는 영자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는 짐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영자는 아들의 품에서 눈물을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울면 다시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엄마, 서연이도 많이 힘들어해요. 그날 이후로 계속 후회하고 있어요. 그래? 네. 말을 너무 심하게 했다고 엄마 마음 상하셨을까봐 걱정하고 있어요. 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서연이는 잘못한 게 없어. 오히려 엄마가 미안하지. 진우는 영자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서 같이 밥 먹어요. 서연이가 엄마 좋아하시는 음식 준비했대요. 영자는 망설였습니다. 괜찮을까? 괜찮아요. 서연이가 엄마 만나고 싶어 해요. 영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시간 후 영자는 진우의 차를 타고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서연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도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식탁에는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영자가 좋아하는 갈비찜, 나물, 된장찌개. 서연이 준비한 게 분명했습니다. 앉으세요, 어머니. 서연이 의자를 빼주었습니다. 영자는 앉으며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미안해.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말을 너무 심하게 했어요. 어머니 마음 생각 안 하고. 아니야. 내 말이 맞아. 엄마가 너무 생각이 없었어. 영자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는 외로웠어. 혼자 사는 게 너무 힘들었고 너희가 보고 싶었어. 그래서 자꾸 찾아가고 전화하고 가까이 살고 싶다고 했던 거야. 근데 그게 너한테는 부담이었겠구나. 서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해 못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저도 숨이 막혔어요. 매주 오시고 매일 연락하시고 제 공간이 없는 것 같았어요. 알아. 이제 알겠어. 영자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앞으로는 조금 거리를 둘게. 너희도 숨 쉴 공간이 필요하잖아. 어머니, 그리고 이사는 천천히 생각해 볼게.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영자는 웃었습니다. 억지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서연도 웃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노력할게요. 좀 더 자주 연락드리고 어머니 생각도 더 많이 할게요. 그래, 고마워. 손주들이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아이들이 영자를 안았습니다. 영자는 아이들을 꼭 껴안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이 순간이 참 소중하다고 느꼈습니다. 저녁을 먹는 내내 식탁은 따뜻했습니다. 진우는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 웃었고 서연은 시어머니에게 반찬을 더 올려드렸고 영자는 손주들 이야기를 들으며 행복해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자는 차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진우가 물었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괜찮아. 정말로 괜찮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을 때 영자는 느꼈습니다. 이 집이 더 이상 무섭지 않다는 것을,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영자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켰습니다. 그리고 서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연아, 오늘 고마웠어. 다음에는 내가 너희 집으로 갈게. 미리 연락하고.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어머니, 언제든 오세요. 사랑해요. 영자는 문자를 보며 웃었습니다. 사랑해요. 그 세 글자가 영자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영자는 아침 산책을 하고 돌아와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봄볕이 들어왔습니다. 핸드폰을 보니 서연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아이들이 할머니 보고 싶대요. 영자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했습니다. 토요일은 어때? 점심 먹고 갈게. 좋아요. 기다릴게요. 예전과 달랐습니다. 이제는 서연이 먼저 연락했습니다. 영자도 매일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짧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밥 먹었니? 애들 괜찮니? 그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영자는 동네 친구 정숙과 만나기로 했습니다. 카페에서 정숙이 물었습니다. 요즘 많이 좋아 보여. 무슨 좋은 일 있어? 응. 마음이 좀 편해졌어. 며느리랑은 잘 지내고?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는 서로 이해하게 된 것 같아. 정숙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나도 며느리한테 서운한 게 많았는데 요즘은 그냥 내 인생 살기로 했어. 애들한테만 매달리면 서로 힘들더라고. 영자는 공감했습니다. 맞아. 나도 그걸 이제야 알았어. 내 외로움을 애들한테만 의지하려고 했던 게 문제였어. 그래도 너는 며느리가 착하잖아. 먼저 연락도 하고. 응. 고마운 일이지. 영자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영자는 손주들이 좋아하는 과일을 조금만 사서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예전처럼 큰 보따리가 아니었습니다. 부담 주지 않을 만큼만. 어머니 오셨어요. 서연이 활짝 웃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예전과 달리 그 웃음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애들 어디 있어? 거실에서 놀고 있어요. 어머니 오신다고 아침부터 난리였어요. 영자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손주들이 달려와 안겼습니다. 영자는 아이들을 안으며 행복했습니다. 이 순간이 일주일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습니다. 점심을 먹으며 진우가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심심하지 않으세요? 아니야. 요즘은 동네 복지관에서 수업도 듣고 친구들도 자주 만나. 식사 후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때 말씀하셨던 이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자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아직 결정 안 했어. 근데 급하게 결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지금도 괜찮으니까. 정말요? 외롭지 않으세요? 가끔은 외로워. 근데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 혼자 있는 시간도 필요하구나 싶어.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혹시 나중에 이사 결정하시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같이 집 알아보러 갈게요. 영자는 놀랐습니다. 정말? 네, 어머니가 편하신 곳으로 가셔야죠. 저희도 도와드릴게요. 영자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서연아. 아니에요, 어머니.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예전처럼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영자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집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무섭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집에 잘 들어가셨어요? 응, 방금 들어왔어. 오늘 와주셔서 감사해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했어요. 나도 좋았어. 어머니, 다음 주에도 오실 수 있으세요? 다음 주는 내가 바빠서 힘들 것 같아. 그 다음 주는 어때? 좋아요. 그때 뵐게요. 예전에는 매주 가고 싶었습니다. 매일 연락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2주에 한 번도 괜찮았습니다. 그 거리가 서로에게 편했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일기를 썼습니다. 거리 두기에도 온도가 있다는 걸 알았다. 너무 가까우면 뜨겁고 너무 멀면 차갑다.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 서로의 숨이 닿을 만큼의 거리. 그게 가족이구나. 일기를 덮고 영자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한 달 후 영자는 서연과 함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어때요? 서연이 부동산 매물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진훈의 집에서 버스로 20분 거리였습니다. 걸어서는 갈 수 없지만 너무 멀지도 않은 거리였습니다. 좋은데? 근데 혼자 살기에는 좀 큰 것 같아. 아니에요. 어머니 친구분들도 놀러 오시고 저희도 가끔 가고 그러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영자는 사진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한번 가볼까? 좋아요. 두 사람은 함께 집을 보러 갔습니다. 깨끗한 투룸이었습니다. 햇빛도 잘 들고 조용했습니다. 영자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정하세요. 응. 여기로 할게. 제가 인테리어 도와드릴게요. 커튼이랑 가구 같이 고르러 가요. 고마워, 서연아. 영자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도 힘들었겠구나. 나를 거절하고 싶었지만 거절할 수 없어서 더 힘들었겠구나. 서연아. 네, 어머니. 그때 내가 한 말 맞았어. 엄마가 미안했어.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도 너무 심했어요. 아니야. 내가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덕분에 나도 생각을 바꿀 수 있었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영자는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진우와 서현 손주들이 짐을 날랐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여기서 편하게 지내세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너희도 편하게 지내고. 한 달에 2번은 꼭 올게요. 그래. 기다릴게. 가족들이 돌아간 후 영자는 혼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봄꽃이 보였습니다. 영자는 핸드폰을 들어 서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연아, 오늘 고마웠어. 사랑한다.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어머니, 저도 사랑해요. 영자는 문자를 보며 웃었습니다. 완벽한 거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거리는 만들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적당한 거리, 따뜻한 온도. 영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괜찮아. 우리 모두.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공감하셨나요? 사랑의 표현 방식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돈으로, 누군가는 시간으로 사랑을 증명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서로의 방식을 인정하고 윤영옥 할머니와 며느리처럼 먼저 마음을 나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족은 어떤가요? 혹시 표현하지 못한 감사나 미안함이 남아있진? 늦기 전에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말해보세요. 소중한 건 결국 함께 한 시간이고 나눈 마음이니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깨달음이 되었기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의 사연도 공유해주세요.